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우리가 이혼을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애랑 돈 때문일 겁니다. 우리 애가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그렇지 11월 16일 수능만 끝나면 난 진짜 당장 도장 찍고 집 나갈 거야.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취직해서 월급 250만 받게 되면은 나 그냥 이혼할 거야. 집 나갈 거야. 내가 나가서 월세 얻을 돈도 없어서 이혼을 못하네. 돈 몇천만 원만 있으면 당장 이혼할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치면 애가 없거나 애를 다 키웠거나 아니면은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분들은 이혼 결정하기가 쉬울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전문직 아내분들, 남편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애가 없는 신혼부부들도 많이 상담을 해보니까요. 애가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적건 능력이 있어도 이혼하기 어려운 거는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이혼할 때 상황과 조건과 환경 같은 걸 다 고려하는 게 1순위인 건 맞지만요. 내 상황이 너무 좋다고 해서 내 조건이 우수하다고 해서 이혼 결정이 쉬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번다고 해서 이혼하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고요. 내가 마음의 결심이 서야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혼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상도 그렇고 상담하면서 이혼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이혼할 때가 되면 내 마음에서 이런 신호가 오더라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는요. 그동안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가 바람이 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이 사람이 되게 크고 좋아 보이게 돼요.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사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했었나? 나 이 사람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상성욕까지 생겨서 섹스리스 10년을 막 극복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뭔가 버림받을 것 같고 누가 내 배우자를 뺏어갈 것 같고 하니까 이 사람을 못 잡을까봐 못 붙들까봐 안달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크고 좋아 보이고 이 사람이 되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예전에 내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미화를 하게 돼요. 그동안에 배우자랑 나는 별 문제 없었는데 우리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정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단점보다 장점이 많았다. 그래도 이 사람이 애한테는 참 잘했는데 100점짜리 아빠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배우자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또 바람난 사람이 우리 탓을 하잖아요. 지가 바람 피운 거를 네가 나를 안 챙겨줬잖아. 네가 언제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네가 나랑 성관계를 거부했잖아. 이러면서 막 우리 탓을 하니까요. 진짜 이게 내 탓인가? 내가 배우자 좀 잘 챙길걸, 신경 좀 쓸걸, 앞으로 잘해야겠다 하면서 막 자책하고 반성하게 돼요. 이런 마음 때문에 배우자에게 더 저자세가 되기도 하고 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결국 내 문제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미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내가 배우자에게 미련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붙들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좋아 보이고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다 미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혼할 때가 되면 미련도 없을 때 이혼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미련이 없다는 게 어떤 걸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파탄났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 미련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인데요. 가정이 파탄났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동안에 내 결혼 생활이 정상이 아니었다. 그동안에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수용하게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내가 노력하는 게 한계가 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부부 사이가 달라질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몸소 받아들이게 되는 게 또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났다라는 거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혼을 해도 후회가 없더라 하는 거죠. 제 경험상에도요. 남편이 바람난 걸 처음 알았을 때는 나 이 사람 없이는 애들 못 키우는데 나 큰일이네. 나 이혼 못하는데 나 경제력도 없고 나 너무 겁이 나는데 해서요.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이 문제가 없었고 이 사람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스스로 우리 결혼 생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장점과 단점 같은 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그 눈에 씌었던 비늘이 벗겨지는 느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되게 크고 좋아 보였지,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곱씹어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동안에 나도 힘든 순간이 많았었지. 그동안에도 이 사람이랑 내가 감정 교류가 별로 없었고, 나도 혼자 외로워서 우는 날도 많았고, 우리 결혼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구나. 그래, 우리 가정은 파탄 난 거나 다름없었고, 저 사람 외도로 인해서 종지부를 찍은 것 뿐이구나.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게 내가 확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배우자와 상관없는 내 미래가 그려지고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배우자 꼬라지만 봐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죽이고 싶고 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배우자랑 같이 있는 그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되지도 않는데 지옥 같고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배우자 생각만 하면 막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진짜 막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랑 살 수가 있겠냐. 무조건 이혼이 답인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저 사람이 집을 나갔으면 좋겠고, 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애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게 너무너무 괴롭다. 이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저는 객관적으로 아직 이혼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왜냐면요, 이 배우자 꼬라지만 봐도 내가 막 위아래로 막 감정이 막 이게 주체가 안 된다 하는 건요, 내가 아직도 이 사람한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럴 때 이혼 결정을 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 결혼 생활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이 사람이 내 고통을 모르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마치 나를 약올리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줄까? 내가 받는 고통의 반이라도 이 사람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이 사람과 내가 정이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아직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반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혼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의 꼬라지, 뭐, 태도, 말, 이런 게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이런 순간이 또 지나가고 나면요, 마음의 평정이 생기고요. 이 사람이 별지랄을 해도 내가 막 마음 아프거나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아휴, 저 우스운 새끼 저거 또 시작이네. 네가 불안해서 미치겠구나. 네가 드디어 바닥을 치는구나. 네가 네 인생 말아먹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구나. 막 이렇게 뭔가 한 발짝 떨어져서 저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저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진단을 내리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 왔을 때여야지, 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겠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가소로운 인간이었어? 난 그래도 존경할 구석이 있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럴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구나.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득될 게 없구나. 오히려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이혼을 해야지 이혼하고 나서도 감정 기복이 없고 후회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요, 막상 또 그 배우자가 잘해주고 막 내 마음 어루만져주고 하잖아요. 금방 또 사르르 녹아내려가지고 해볼래 하고 또 둘이 사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이혼을 하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아직 이혼할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내가 이 사람에게 많은 거를 기대하고 이 사람한테 뭔가를 걸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이혼을 하든 다시 회복하고 살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오히려 이혼을 하면 후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흔히들 바닥을 쳐야 이혼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이혼한 사람들은 이거를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뭔가 내가 이 사람이랑 티키타카가 오가다가 뭔가 이 사람이랑 잘해보려고 내가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냥 이혼만이 답이구나, 나는 이혼할 수밖에 없구나, 내 운명은 이혼녀 이혼남인가 봐 라고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이 되어야 그때가 바닥이거든요. 그래야지 협의 이혼도 하는 거고요.
뭐 소송 이혼을 하더라도 그 수많은 문서들이 오가고 서로 비방하고 막 숨겨놨던 걸 까고 해가면서 서로의 바닥도 보고 내 마음의 바닥을 치면서 그때서야 이게 이혼 소송이라는 것도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을 쳐야 이혼한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내가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사이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절망, 그 절망이 바로 바닥을 치는 거고요. 이런 절망이 느껴질 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이혼을 하는구나 라는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혼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혼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직 이혼할 때가 아닌 겁니다. 이혼할 때가 되면 그냥 이렇게 이혼할까 말까 했던 게 손에서 그냥 모래알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 내가 이혼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럴 때 이혼을 해도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내가 이혼할까 말까, 이혼해야지 해서 이혼하는 거는요, 나중에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혼하지 말걸, 조금 더 버텨볼걸, 노력해볼걸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혼 결정을 너무 섣부르게 하지 마시라고 늘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언제 이혼 결정을 해도 되느냐 하는 건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지나봐야지 내 마음 속에 그 앙금도 가라앉아가지고 맑은 물 속에서 내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이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칠 때는 뭘 결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6개월, 1년 동안은 일단은 내 마음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상황이 흘러가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하늘을 대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지나고, 질풍노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혼을 할지 말지가 그때 되면은 나 스스로 느껴지고 클리어하게 보이게 되더라. 이혼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결정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남편과 내가 이미 신뢰관계는 깨진 것 같고 우리 부부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아, 그렇게 되려면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혼을 하자니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이 너무 크고, 아이들도 어리고 아빠가 필요하고, 또 내가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크지 않아서 경제적인 독립을 하려면 아직 멀었어.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의 틀이라도 좀 유지해봐야겠다. 쇼윈도 부부로 살더라도 내가 시간을 좀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쇼윈도 부부, 가정의 틀만 유지하는 부부로 살기도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쉽지, 저렇게 신뢰가 깨진 남편이랑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저조차도 참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의 틀만 유지하고 사는 거, 형식적인 부부로 사는 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쇼윈도 부부로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나한테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저런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나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럴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나만 더 현실에 주저앉게 되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되어버려서 저 사람이 나중에 또 바람을 피우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는 동안에 내가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이 시간을 벌어서 나중에 나에게 더 큰 칼을 꽂는 거 아닐까? 나중에 내가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이 가해자 인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요, 트라우마가 시시각각 올라오고요. 저걸 진짜 죽여 살려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이래서 별거를 하는구나, 이래서 이혼하는구나, 차라리 눈에 뵈지는 않으면 속이라도 편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가정의 틀은 유지하고 생활비를 받아서 쓰니까 다 쌩깔 수가 없잖아요. 때 되면 밥 차려줘야 되지, 빨래도 해줘야 되지, 또 뭐 시댁 문제, 무슨 명절이나 이럴 때에도 내가 저 사람한테는 있는 정 오만 정 다 떨어졌는데 내가 저 인간 식구들한테 하하호 웃으면서 대하는 게 말이 되나? 정말 요 하나하나 시시각각 고민거리도 많아지고요, 자존감도 너무너무 낮아져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도 않은 결혼 생활에 목을 매야 되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싶은 생각에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자존감이 막 낮아집니다. 특히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게요.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걸리는 것도 있지만요. 미래에 희망이 없다.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아질까 싶은 그런 희망이 없을 때 우울증이 걸리는 것 같아요. 무망감이라고 하는데요.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감정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죠.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이 사람이랑 나랑 회복될 것 같지도 않고, 시간 지난다고 해서 어떤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머릿속만 복잡하고 현실에서는 점점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는 거죠. 아무래도 아이들이요, 이 집안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어린아이들 모를 것 같아도요, 3~4살만 돼도 엄마 아빠 싸웠나? 무슨 문제 있나? 하는 거 다 느끼고요. 사춘기 애들 별로 엄마 아빠한테 관심도 없고 문 쾅쾅 닫고 들어가고 지 살 길 바쁜 것 같지만요,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고 부모 간에 이렇게 눈치 싸움이 계속되면요, 그 중간에 끼인 아이들도 눈치를 보게 되고 때로는 부모를 걱정하게 되는 이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어른도 아이를 걱정하지만 아이도 어른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아이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일수록 이게 감정도 예민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참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특목고 다니고 막 이런 애였는데, 그런 부모 간의 갈등이 있고 이런 걸 느끼니까 공부도 그냥 손 놓아 버린다든지, 아이가 덩달아서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리고 성인 자녀라고 해서 또 영향을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이혼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어린 아이들보다 현실적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요. 특히 뭐 20대 딸들, 뭐 30대 딸들이 나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결혼 못하겠다, 나 연애도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보면 우리 피해 배우자들, 아내분들은 나 때문에 애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나? 참 우리 남편만 정신 차리면 우리 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참 기분이 좋아지고 할 텐데, 남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애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네. 남편이 좀 애한테 사과를 좀 했으면, 남편이 좀 아이를 안심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들은요, 아이들이 아파도 뭐 학교를 그만둬도 뭐 정신과 약을 먹어도요, 아랑곳하지 않고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가 큰 소리 뻥뻥 쳐요. 네가 애한테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애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된 거다. 네가 애를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으면 애가 이 정도 일로 이러냐 하면서, 애가 아픈 것도 엄마 탓을 하니까 엄마들이 더 화가 나고 미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마음 아픈 아이들이 그나마 엄마랑 좀 이심전심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이런 사이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우리 세대 때는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고생하는 거 너무 불쌍하다. 우리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엄마 인생 포기한 거 내가 나중에 꼭 효도해야지. 엄마한테 갚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요, 기본이 이기적이고 이런 이해관계 같은 거 파악이 빨라가지고요, 애들이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너무 솔직해. 그래서 애들도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엄마가 이혼 안 하는 거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 괜히 나한테 죄책감 덮어 씌우지 말고, 엄마가 이혼 못 하는 거 엄마 문제니까 엄마가 아빠에 대해 가진 감정 나한테 강요하지 마. 엄마 돈 없잖아. 나 엄마 아빠 이혼하면 나 아빠랑 살 거야. 아빠가 내 학비 대주고 앞으로 나 뭐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데 다 아빠한테서 돈 나오는 거지. 내가 엄마 따라가면 아빠한테 그 돈 끊길까봐 나 너무 걱정돼.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여기서 2번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애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애를 바람난 저 아빠한테 두고 내가 나갈 수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애 때문에 가정의 틀이라도 유지하려고 참고 사는 건데, 애가 그렇게 입 바른 소리 따박따박 하면서 엄마 때문이지 그게 왜 나 때문이냐 막 이래버리면요,
정말 내가 그나마 마음 둘 곳이라고 생각했더니 아이한테도 배신당한 느낌이 들어서요. 엄마가 더 상처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혼을 못하는 것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크죠. 사실 내가 막 전문직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면 이혼하고 애 혼자 키우는 게 무슨 겁날 게 있겠어요. 이혼 후에 삶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이혼하면 내가 또 애 키우고 뭐하고 하면서 경력 단절도 됐고 나이도 먹고 해서 재취업도 어렵고 한데 이혼하고 내가 맨몸으로 나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혼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데 이혼을 안 하고 버텼을 때도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이 뒤로 재산을 막 빼돌린다든지 아무래도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다 보니까 채무관계가 지저분하게 얽혀버린다든지 막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 하시죠. 아, 내가 지금 당장 나갈 돈이 없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주저앉아 있는 동안 저 새끼가 뒤로 돈 다 빼돌리면 어떡하나 그 걱정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남편이 재산을 빼돌려서 재산 분할할 게 줄어드는 거는 의외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혼소송 중에 다 까면 나오게 되어 있고요. 티나게 막 몇천만 원씩 빼돌리는 게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아내분이 이혼을 안 하고 가정의 울타리를 지킨다고 남편을 바라보고 살면서 점점 나는 나이 먹어가죠. 그리고 기회를 빼앗기게 돼요. 내가 사회에 부딪혀서 나가서 능력을 키울 기회, 뭔가를 배우는데 열중을 해서 내 능력을 키울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바람 피운 사람 또 무슨 짓을 저지르면 어떡하나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또 애랑 문제가 생겨서 그거에 신경을 쓰는 동안에 나도 나가서 돈을 벌든지 뭘 배워가지고 능력을 키우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쓸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은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얼마를 만들면 이혼해야지. 내가 경제적인 능력 키워서 이혼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거기에 쏟을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만 나이를 먹고 능력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혼을 더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세 가지 문제점들이요. 반복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막 팽팽팽팽 돌아가면서 점점 악화되고 뭔가 이 덫에 빠진 느낌에 수렁에 빠진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울한 감정과 아이 문제 뭐 그리고 이 경제적인 거를 준비를 못하는 문제가 막 뒤섞여 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물론 우울한 감정 들고 희망이 없게 느껴지고 내가 당장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엄두가 안 나는 것도 당연한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뭔가 나가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상담한 분도 이제 두 번째 상담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한테 하도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너는 머리가 나쁘다, 너는 무능하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너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어디 취직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몇 년 동안 들으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했어. 그런데 이 아내분이 정말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는 뭐 자격증 공부도 하고요. 진짜 기어이 취직을 했더라고요. 취직을 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취직을 하고 보니까 막상 나가서 멀쩡한 사람들을 상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선의를 가지고 대해주고 아 이렇게 애 키우고 일하기가 참 힘든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냐 참 대단하다 막 이렇게 덕담도 해주고 이렇게 젊고 예쁜 분이 왜 아직까지 집에 있었냐 막 이런 얘기도 해주면서 그분이 아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 말한 그 말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자신감도 상실되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었는데 취직한 지 일주일 만에 그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 아직 젊지 나 능력 있지 나 이렇게 성실한 거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 여기 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내가 멍청한 게 아니었어 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더 이혼할 거라는 의지도 강해지고요. 나 이혼하고 이제 돈 벌면서 살 수 있겠다 싶은 희망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울하다, 희망이 없다, 여기에 갇혀 있고, 막, 애 때문에 뭘 못한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이혼도 영영 못합니다. 진짜 제가 늘 말하는 게, 이혼은 뭐 아무나 하나?
이혼도요, 진짜 큰 에너지가 있는 사람, 진짜 의지가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그럴 엄두가 안 나더라도요, 하나라도 뭔가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면서 자존감을 점점 높이면서 그 이혼을 계획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자기연민에서 벗어나야 되더라고요. 아, 난 너무 불쌍해. 난 남편이 바람만 안 피웠어도 내가 안 이럴 텐데. 내가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에 너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내 남 탓만 하게 돼요. 남편 때문에 내가 그때 직장을 관둬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우니까 애랑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남편이 애를 안 봐주니까 내가 직장도 못 다니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진짜 희망도 없고 오히려 바람 피우는 남편한테 더 종속되고 나만 나이 들고 나중에는 더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고요. 남편에게서 벗어날 생각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이라고 하면 이혼 소송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혼 준비를 곧 증거 잡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상담하면서 많은 이제 아내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분이 남편이랑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것에 너무 이제 집중을 한 나머지 이혼을 할 때 필요한 증거를 잡는 것만 치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온갖 노력을 쏟으면서 이제 지내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한테 지금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승소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지금 아내분 이혼 준비는 확실히 되고 있으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혼 준비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거는 이혼 소송으로 끝나든 협의 이혼으로 끝나든 그게 뭐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거는 지난 내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앞으로 내 새 인생을 펼쳐나가는 그 정리하는 과정일 뿐인 거지. 그 과정을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될 거는 그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 이후의 삶, 이혼하고 나서 내가 배우자와 갈라서고 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준비하는 게 이혼 준비인 거지. 너무 이 이혼 소송에만 치중해서는 이혼 후의 행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 생활이 너무 지옥 같고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이혼만 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아. 이혼만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혼 후에는 확실히 현실입니다. 이혼 후에 우리가 얼마나 그 전에 준비가 잘 돼 있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느냐, 후회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혼 전에 이혼 준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내가 대비를 해야지 이혼 후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그냥 내가 감정 죽이고 남편이 뭐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딴 년이랑 붙어 먹든지 말든지 그냥 냅둘 걸 괜히 내가 감정적으로 굴어가지고 내가 내 밥그릇 찬 것 같다. 너무 후회된다. 이혼하고 나서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도 이제 갱년기 지나가지고 몸도 너무 힘들고 돈 없는 게 이렇게 비참한 삶인지 몰랐다. 그리고 남편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한테 되게 든든했다는 거를 내가 이혼 전에는 몰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 자신을 알고 이혼이라는 게 뭔지, 이혼 후에 내 삶이 어떨지를 잘 예측을 해서 이 이혼이라는 과정에 덤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이혼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현명하게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혼 전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무조건 경제적 자립입니다. 이혼 후에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외로움? 외로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 생활에 괴로운 거에 비하면 외로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고독 즐길 수 있어. 그런데 고독을 즐기려고 해도요, 돈이 있어야 즐기지. 사실 경단녀였다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한다는 게 이게 엄두도 안 나고요. 또 이제 내가 사모님으로 살다가 그래도 한 가정의 엄마로서 집안일이나 하면서 살다가 밖에 나가서 누구랑 새로운 관계를 맺고 월급 주는 사장이니 뭐 직장 상사니 동료니 막 이런 게 덜컥 겁이 나가지고 이혼 후에 이렇게 경제활동에 뛰어들려고 하면 더 위축이 되고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혼 후에 뭐 친정 도움을 받겠다, 친정 언니의 도움을 받겠다, 뭐 국가 지원을 받겠다, 한부모 가정이 되겠다 하는 거 다 말은 좋은데요. 주변에 이제 이혼한 분들 봐보세요. 친정 도움 받겠다? 그것도 몇 년 못 가고요. 친정이랑 갈등 분명히 생깁니다. 나라의 도움을 받겠다? 그 세금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주지 않아요. 나라 국가 지원 받는 것도 내가 자립할 능력이 있고 그럴 의지가 있고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내가 자립이 될 때까지 도움을 받는 정도를 기대를 해야지 너무 거기에 기대어서 살 생각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남편의 돈을 어떻게 조금씩 빼돌려가지고 목돈을 마련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남편 돈 빼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밖에 나가서 버는 돈만 내 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이혼 후에 내가 이거 배워서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자격증 따서 이거 해야지 라고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거나 너무 이제 먼 미래까지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진짜 당장 이혼할 사람들은요, 당장 직장 구해서 나가서 일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혼 전 해야 할 준비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에서 이제 인생 2막을 열어가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모르면요, 그거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허울밖에 없는 남편이든 개새끼든 간에 내가 가족으로 엮인 이 든든한 사람이 가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얘랑 상의도 하고 얘가 시키는 대로도 하고 모든 결정을 함께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결정을 하는 것도 나고 책임을 지는 것도 나인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어느 생활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내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거를 내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혼 후에 앞으로 새로 연애도 하고 할 건데 나한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어. 말이 쉽지. 또 그 대상 잘못 골랐다가 또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인생 또 꼬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잘못된 관계 맺어가지고 마음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몸 버리고 마음 주고 막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줏대를 딱 잡으려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이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무슨 사춘기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엄마로 와이프로 나 자신을 죽이면서 계속 살아온 거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잘하는 게 뭐였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뭐지, 예전에 내가 연애할 때 어떤 남자들이랑 내가 잘 맞았었지? 이런 것까지 다 떠오르면서 정말 사춘기처럼 마음고생을 크게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고서는 제2의 인생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더 파고들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공부하고, 특히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철학 이런 것도 책도 많이 읽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이혼을 하면서 내가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만 파고드는 성향이 또 있더라고요. 제 남편은 나르시시스트예요, 아스퍼거 같아요, 뭐 사이코패스 같아요, 미친놈이에요, 뭐 말이 안 통해요, 뭐 이러면서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새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 얘는 무슨 생각일까, 이거를 궁금해하고 파악하는데 되게 열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제 헤어지면 남남인데. 이혼이라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나지,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거지, 이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남편 분석할 필요 없이 나 자신을 분석하고 나를 좀 파고들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후회 없는 이혼과 이혼 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일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에만 파묻혀서 있으면 이게 잘못된 생각과 선택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지치니까 이상한 선택을 해버릴 수도 있고,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막 난 유리하게 이혼할 거고 나는 이런 거 꼭 지킬 거야 생각했는데 나중에 막 술술술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뭐 동료나 또 하물며 인간관계가 내가 다 단절이 돼서 이제 없으면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라도 하면서 내가 현실적인 생각도 유지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조언해주는, 내 입장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꼭 변호사가 아닐 수도 있고요.
꼭 가까운 친인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네트워크를 쌓아가면서 내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 이렇게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꼭 주변에 내가 이혼하는데 이래서 이혼한다. 나 너무 억울하다. 내 남편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니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문내는 거나 내 편 만들기에 치중하는 분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시댁 식구, 남편 친구, 지인들에게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이 새끼가 개새끼인지 까발리는 거, 그거는 진짜 분풀이에 그치는 거지 결국은 소모적이고 내 살 깎아먹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우 같은 분들은 뭐 이 남자가 얼마나 나쁜 남자인지 퍼뜨리는 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어차피 끝나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 내 것, 내 새끼, 내 식구들에게 치중을 해서, 특히 내 자식들 이혼하기 전에 이미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고 이혼하고 나면 방황도 많이 할 건데 내 새끼들한테 집중을 하고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주변에 막 여기저기 하소연하고 떠벌리는 거는 내가 이혼하는 데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더라. 네 번째는 말 대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혼 못하는 여자들이 이런 여자들 많아요. 남편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혼해달라 이혼하면서 이걸 달라 저걸 달라 막 하면서 남편한테 이혼해달라 라고 백날 하소연만 하는 거야. 설득만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남편들이 더 잘 알아요. 이 여자 이혼 못할 거면서 괜히 나한테 투정 부리는 거구나, 나 협박하는 거구나. 남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절대 그 조건 들어주지 않고요, 이혼할까봐 겁을 먹지도 않죠.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꼭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진짜 이혼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줘서 이혼을 못 한다고. 아니, 이혼을 남편이 해줘야 돼? 남편이랑 관계 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왜 이혼이라는 과정까지 남편한테 의존을 해가지고 남편이 이혼 못 해주면 이혼 못하는 여자가 되는 거야? 말로만 큰 소리 치고 이혼한다 그러지 결국은 남편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자기가 갑인 줄 착각하면서 여전히 을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이혼할 사람은 말 안 하죠, 사실. 진짜 이혼할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바람난 여자들이 이혼할 때 진짜 일사천리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일을 진행을 해버려요. 바람난 여자들은요, 자기가 이미 너무 잘 알아. 나 밖에 나가서 사랑받을 수 있고, 나 아직 젊고, 이 사람 떼내면 내 인생 더 잘 나갈 수 있어 라고, 그게 진실이든 착각이든 하여튼 그렇게 믿어버린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떼내야지 내가 산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남자 쳐내는 데는 아주 도 같았죠. 그래서 뭐 말로 지지부진하게 하지도 않고요, 말로 몇 번 통보하다가 그냥 확 돌아서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냥 이삿짐 센터 차 불러가지고 사다리차로 이삿짐 내려버려. 그냥 자기 옷까지만 싸가지고라도 집을 나가버려. 애들 학교 걱정도 안 하고, 애들 학교고 뭐고 안 보내면 그만이니까 친정에 애들 데리고 그냥 가버려. 아니면 진짜 애들 두고 그냥 나가버려. 막 이렇게 행동으로 너와 나의 결혼 생활은 끝났다, 나는 이 정도로 너랑 같이는 못 산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그냥 막 보여주기 때문에 바람난 여자가 이혼 요구를 하면은 남자들이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내 남편은 더 이상 우리 애들의 아빠, 내 육아 동지, 내 동반자, 내 반려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약하게 굴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거나, 그래도 네가 애 아빠니까 이 정도는 들어주겠지, 그래도 너랑 나랑 몇십 년 살았는데 나를 배려해주겠지라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그냥 통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전략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혼한 분들의 사연도 있고 제가 쓴 칼럼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서 공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